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뉴스 백브리핑 2부 순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과거에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 그 이용수 할머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제가 막 애둘러서 설명드렸잖아요. 이용수 할머니 정신 굉장히 명료하신 분이다. 어디 뭐 이용당하실 분 아니고. 그래서 무슨 뭐 음모론, 배후론 뭐 이런 거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미향 대표도 조금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대처하지 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사실은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는 언론에 다 밝혀져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노컷뉴스 기자가 예전에 이용수 할머니랑 윤미향, 우리 이제 국회의원 당선인, 이제 2012년도에 통화했던 녹취록을 깠어요. 윤 당선인과 이용수 할머니가 과거에 다툰 적이 있거든요. 그 국회의원 그 이제 나가시는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굳이 이야기를 안 했던 건 뭐냐면, 이거는 이 두 분 사이에서 벌어진 일종의 좀 감정상의 좀 뭐랄까, 대립 이런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걸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막 그 윤미향 씨가 뭘 막, 뭐 할머니를 뭐 이용하고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 두 분 사이에 되게 오랫동안 좀 이렇게 쌓여 있었던 감정의 대립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애증이라고 표현을 제가 좀 애둘러서 저번에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참 이용수 할머니께 참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김복동 할머니에 대한 좀 열등감 같은 것도 사실은 좀 많이 비쳤어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알려지는 것처럼, 막 정대협의 무슨 회계 논란, 뭐 할머니들 이용하고 뭐 이런 게 물론 문제일 수도 있죠. 일 수는 있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서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데에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오랫동안 좀 쌓여 있었던 감정의 실타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이런 거를 좀 말씀을 어떻게 드리고는 싶은데, 이런 거 괜히 말씀드렸다가 이 보수 우익들이 또 이런 걸 또 어떻게 또 악용할까봐, 제가 애둘러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가 뭐 90살 넘어가지고 할머니가 뭐 정신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어디에 뭐 끌려다니고 이용당하고 있고 이런 게 본질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조심해서 표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화나는 건 뭐냐면, 이걸 결국 노컷뉴스가 어디서 녹취록을 입수해가지고 이걸 결국 공개해버렸어요. 이용수 할머니의 총선 출마를 윤미향 씨가 과거에 반대했었다 이러면서. 이걸 왜 기사로 씁니까? 단체 내부에서 있었던 일종의 그냥 감정 대립인데, 문제의 본질도 아니고. 이 윤 당선인이 이제 어차피 기사로 밝혀진 거니까, 녹취록을 제가 조금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다른 할머니들이 이제 그 이용수 할머니가 당시에 이제 그 총선 출마하시려고 하실 때 2012년에 반대하셨어요.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래가지고 윤미향 씨가 이제 할머니들 이제 수요 집회 이제 평화롭게 해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80살 넘은 할머니가 국회에 꼭 진출해서 막 하실 수 있는 것도 딱히 많이 없어 보이기도 했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윤미향 대표가 이제 나서가지고 할머니를 만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이용수 할머니가 왠지 따돌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윤미향, 너도 내가 딸처럼 생각했는데 어떻게 다른 할머니들 얘기만 듣고 내 편은 안 들어줘. 감정 상하실 수 있죠. 그리고 윤미향 씨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세련되게 잘 중재를 섰느냐. 당시에 2012년에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전 그거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도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전 이거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가 왜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이렇게 무리해서 하시고, 참. 제가 이 내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또 기자가 또 입수해가지고 이거를 사실은 윤미향 씨가 이용수 할머니 반대했었다. 자기는 국회의원 할 거면서 이용수 할머니 반대했다. 이중성이다. 이런 식의 이제 여론을 펴기 위해서 이거를 폭로를 했네요. 예끼 기자들아. 이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폭로할 것과 지엽적인 것들은 구분해서 기사를 써야지. 이거 폭로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래 윤미향이 할머니 이거 출마 반대했었어? 아이 이중적인 사람 나빴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얻게 되는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이 두 사람은 우리 위안부 운동에 있어서 이용수 할머니도 그렇고 윤미향 대표도 그렇고 김복동 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모든 위안부 피해 운동의 위대한 유산이에요. 이 유산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게 어떻게 하면 잘 화해시킬 수 있을까? 언론은 그거를 고민해야죠. 왜 이간질 시키는 데 집중하는데. 전 이런 것들이 너무 화가 나요. 무슨 연예가 중계입니까? CBS가? 왜 이런 걸 보도하고 그래요? 내부에서 있었던 그냥 흔한 다툼 아닙니까? 30년 같이 운동하다 보면 전화로 무슨 싸움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애증 관계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부부도 30년 같이 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안 그래요? 그 위안부 그 피해 운동 하시는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할머니들이 워낙 그 역사적 피해 의식이 너무나 심하시고 마음에 어떤 그 응어리 같은 것들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함께하기 힘들다라고 마음의 고통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원래 상처 입은 분들을 치유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윤미향 씨가 30년 동안 많은 할머니들, 이용수 할머니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 마음의 그 응어리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상대하는 게 30년 동안 하시면서 이분도 거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겪으셨을 거예요. 윤미향 씨도. 안 봐도 뻔합니다. 저도 1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12년 차죠. 굉장히 많은 분들 만나면서 저도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입고 살았는데요. 저 세월호 유족들과 그 부닥치면서 겪었던 그 부대낌과 그 상처들 저 아직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도 저도 세월호 유족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살잖아요. 왜 저한테 그때 상처 주셨냐고. 왜 나를 기레기라고 얘기했냐고. 사람이 운동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일종의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의 다소 좀 과도한 이런 문제 제기는 바로 이런 감정의 응어리들, 풀리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엉키고 설키고 해가지고 벌어지는 일종의 갈등이란 말입니다. 이 기자가 뭐랄까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런 기사는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굳이 안 드렸던 거예요. 저는 이 CBS 노컷뉴스 기자가 그냥 뭐 조회수 하나 올려볼까 하고 이런 식으로 막 폭로한 게 너무나 유감입니다. 사실 그래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그 위안부 할머니 그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이거 지금 미래통합당이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위원장으로 곽상도 의원이 임명됐잖아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 예전에 2017년에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될 때 2017년에 곽상도 의원은 그때 기권했어요. 뭔가 불편했던 거죠, 이 법이. 그러면은 기자라면 윤미향의 어떤 뭐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와 과거에 좀 다퉜던 그런 이중성이 더 큰 문제입니까? 아니면 곽상도 의원의 느닷없는 이런 정치 변신, 이런 이중성이 더 큰 문제입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어떤 게 더 기사 가치가 커요? 노컷뉴스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히 곽상도 의원의 이중성을 찝는 기사가 훨씬 기사 가치가 큰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기사는 없어요. 예. 미래통합당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의정활동을 펴요. 당연히 뭐 위안부 그 TF도 그 돈으로 하겠죠. 우리 돈으로. 그런데 곽상도 위원장은 심지어 그 위안부 그 협상 아베 총리랑 협상할 때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어요. 예?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하는 척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사람의 진심을 의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30년 동안 일관되게 NGO 운동을 한 윤미향 대표의 이중성이 더 의심이 갑니까? 예? 곽상도 의원이 더 의심이 갑니까?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이 노컷뉴스 기자의 이런 노컷뉴스뿐만이 아니죠. 일부 하여튼 진보 언론들의 이런 철없는 기사들 좀 고민 좀 하고 기사 쓰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자, 여러분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해서 뭐 김복동 할머니가 뭐 끌려다녔다, 뭐 이용당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용수 할머니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자, 뭐냐? 제가 이용수 할머니도 어쨌든 훌륭한 여성 인권 운동가의 삶을 살아오셨고 이 운동에 기여하신 게 매우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 친일파들 조중동의 어떤 그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제가 막 분노하면서 논평을 해드렸어도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그날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거는 좀 바로 잡아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용수 할머니의 이 말을 일본의 우익들이 활용하고 조중동이 침소봉대하고 미래통합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뭐냐면 김복동 할머니 끌려다니신 적 없습니다. 윤미향 대표에게. 윤미향 대표가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활동을 한 거예요. 뭐냐면 김복동 할머니가 생전에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조성봉 제가 이제 존경하는 우리 뉴시스 기자, 이제 사진 기자신데 그분이 이제 이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운동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촬영하신 거를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셔가지고 저도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김복동 할머니가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핵심만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싸움인 줄 알았으면 못했을 거야. 그냥 가슴에 묻고 사는 게 나았을까 후회하기도 해. 그래도 용기를 냈던 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에서 함께 싸운 할머니들. 윤미향 대표랑 정대협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싸울 수 있었던 거야. 억만금을 주어도 이 싸움을 끝내지 않을 거야. 일본이 우리를 인정하고 사과만 한다면 용서할 마음이 있어. 아베가 정식으로 사과해서 위안부라는 꼬리표를 떼고 명예를 회복시켜준 다음 법적으로 배상 얘기를 해야 그래야 끝나는 일이지. 내 죽어도 싸울 거야. 김복동 할머니는 아베의 사과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나 이런 배상금 필요 없다 라고 거부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김복동 할머니와 다른 할머니들의 뜻이 그렇게 모아졌고 이용수 할머니는 그 안에서 다른 입장을 가지셨던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김복동 할머니의 뜻과 다른 할머니들의 뜻이 더 다수이고 정치적으로 그게 더 올바르다는 판단이 드니까 윤미향 대표가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간 거 아니에요. 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용수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과의 의견 대립이 있었던 건 쏙 빼고 윤미향 대표가 마치 김복동 할머니를 이용하고 팔아먹고 다닌 것처럼 그렇게 기자회견하면 어떡합니까? 할머니 그건 아니잖아요. 김복동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왜곡하시는 건 아니죠. 허재영 기자입니다. 아유, 잠시 좀 감정을 좀 추스리고 오느라고 쉽지가 않네요. 논평을 하는 게. 막 돌아가신 그 김복도 할머니 생각나니까 눈물이 막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이거 참. 여러분들 비슷한 심정으로 그 기자회견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논평해 드리면, 이용수 할머니의 의견은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분도 수많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에 한 분이고 아주 앞장서서 운동하신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용수 할머니의 의견이 전체 위안부 피해자 운동을 해오셨던 많은 할머니들의 대표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곤란합니다. 네. 오히려 소수 의견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할머니들이 다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좀 주도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이용수 할머니 외에 다른 분이 안 남으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의 의견이 좀 과대 대표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김복동 할머니가 뭐 이용당하고 뭐 끌려다니고 이건 전혀 사실과 맞지도 않은 얘기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대서특필됐죠. 예, 특히 조선일보 일면에 윤미향이 할머니들 팔아먹고 다닌다고. 참, 이용수 할머니 그 섭섭함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는 이거는 오류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속이시는 거예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잘못하신 겁니다. 나중에 저희 상처 입은 할머니들과 나중에 지금 하늘에 계신 다른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그분들 보시려고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까? 저는 이런 쓴소리는 이제 이용수 할머니께는 좀 죄송하지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용수 할머니 존중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존중할 거고요. 다만 존경이란 단어를 쓰기에는 이제는 솔직히 저어됩니다. 위안부 피해자 운동을 바로잡는 방법 중에 가장 최악의 수단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말을 받아서 이 친일파들이 준동하는 것에 대해서 유독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저 같은 젊은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계신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평가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북한 이탈 주민 홍강철 씨라고 계세요. 이분 이제 방송 왈가왈부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분 얘기를 좀 대신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이분은 이제 여러분 북한에도 위안부 피해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한의 정서와는 좀 다른 거예요. 이 탈북자분은, 이 홍강철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역사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일제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 개인이 어떻게 일제를 용서합니까? 그건 궤변입니다. 왜냐고요? 살아 돌아온 한 명이, 이용수 할머니, 살아 돌아온 한 명이 돌아오지 못한 20만 명을 대표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개인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제국주의를 용서한다고요? 개가 웃다가 꾸레미 터질 노릇입니다. 사죄와 배상을 받으면 용서를 하시겠다고요? 할머니가 뭔데? 당신이 뭔데 한 맺혀 돌아가 수십만 피해자들의 원한을 대변합니까? 당신 딸이 인간 이하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다 돌아갔어도 돈만 받고 용서하실 겁니까? 위안부라는 말, 성노예라는 말이 싫으십니까? 그러면 아메리카의 노예 사냥꾼들은 인력사무소 일꾼들이라고 그냥 말하셔야 되는 겁니다. 위안부라는 말, 성노예라는 말이 살아서 돌아온 당신은 싫으신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많은 몇십만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분들은 인간 이하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아무리 당신이 듣기 좋은 말을 골라도 일본군 성노예, 이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요 집회는 당신만을 위한 집회가 아닌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먼 훗날 하늘의 별이 되신 위안부 할머님들을 무슨 낯으로 뵈려고 이 야단을 만드셨습니까? 네, 북한 이탈 주민 홍관철 씨의 일갈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재 지금 위안부 어떤 피해 운동의 어떤 여러 남한에서 벌어지는 논란들에 대해서 아마 북한 주민들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분단돼서 마치 남한의 위안부 피해 역사 운동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북한에도 그런 피해 할머니들이 여전히 살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표한다거나 대리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예. 홍갈철 씨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정이 참 격해지기 쉬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저의 의견에 대해서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 발짝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지켜봐 주시면서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계속 고민하고 취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는 말이 또 다 정답이겠습니까? 그죠?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